안녕하세요. 1월 4일 모닝인사이트 보험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KB증권 리서치센터 금융담당 강승건입니다. 우선은 보험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 포지티브를 유지합니다. 4분기 금융사 실적은 항상 비정상적인 준비금, 그 다음에 비용 부담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4분기 실적에는 이익의 절대 규모보다는 지표의 방향성, 그리고 향후 실적을 결정짓는 제도, 그 다음에 프라이싱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이런 제도와 그 다음에 프라이싱 이슈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에 더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관점에서 2022년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도에 보험업종의 이익은 2021년 대비 감소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이제 상승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금리 관련된 이슈들도 장기채 중심으로는 일정 부분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긍정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첫 번째는 실손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때문입니다. 최근에 2022년 실손보험료 인상 폭이 결정이 됐습니다. 2018년 이후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지속이 되면서 보험료 인상 부분들이 일부 억제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올해의 보험료 인상은 201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시현을 했고요. 또 하나는 2017년 이후에 판매된 신실손에 대해서 사업비 할인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또한 완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과거 판매한 상품들, 특히 이번에 4세대 실손 이전 상품에 대한 프라이싱이 일정 부분 정상화됐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신실손 보험료율 조정 가능성까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 연간 전망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실손과 관련되어 있는 보험료 인상이 정상화된다면 그리고 2008년, 2009년도에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갱신 주기가 2023년과 2024년에 몰려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2023년 중에는 위험 손해율의 방향성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손해보험사의 합산 실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18년도에 1.7조 정도 저희가 4개 손해보험사를 커버하고 있는데요. 1.7조 정도의 이익이 9천억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옆으로 이제 기면서 이익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요. 2023년에는 그 핵심 이익의 방향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보손해율의 상승. 이거는 저희가 2019년과 2020년도에 보험료 인상을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게 때 마무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자보손해율 상승이 전체 실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느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계속된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의 상승 진폭은 과거 대비 축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올해 정비수가 인상을 통한 원가 인상률까지 감안하면 당장 2023년에는 자보손해율이 다시 개선되는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023년에 IFRS 17이 시행이 됩니다. 이게 제도라는 것들이 결국 변화가 되게 되면 회사의 영업 또는 수익성 관리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번에 17이라는 게 보험사의 실질적 가치를 좀 더 잘 표현하는 회계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역시 이 제도 변화에 맞춰서 영업 및 수익성 관리 형태 역시 실질적 가치 증가 쪽으로 집중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또한 보험업종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만들어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의 보험업종 최선호 종목은 DB손해보험과 그 다음에 현대해상입니다.
2023년과 4년에 실손보험을 통한 위험 손해율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을 하면 이익권 손보사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2021년도에 경쟁사 대비 높은 신계약의 성장을 감안을 하면 이 역시 이익권 손보사에 대한 선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약점도 존재합니다. 장기 위험 손해율이 높다라는 약점인데요.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 손해율 변화에 따른 이익 민감도가 크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2021년도에 이런 우려들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이것들이 가격 매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손해보험사 3개사의 별도 기준 합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할 걸로 생각됩니다. 컨센서스 대비로는 27.2% 낮은 수준이지만요. 이거는 삼성화재 때문입니다. DB와 현대해상은 각각 컨센 대비 큰 폭으로 상회하겠지만 이번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내복지기금과 그 다음에 삼성그룹 전체적인 그 성과급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즉 비경상적인 사업비 요인으로 인해서 삼성화재 이익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분기 실적의 특징을 놓고 보면 자보손해율은 1.1%포인트 개선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 3분기까지 자보손해율이 개선이 되고 4분기부터는 상승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달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분기 실적 역시 개선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담보 신계약 역시 이번에 감소하면서 경상적인 사업 비율은 하락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DB와 현대가 컨센 대비 이익이 상회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화재의 그 비경상적인 사업비 때문에 사업 비율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험 손해율은 1.8%포인트 상승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실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 지표의 방향성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저희의 큰 기대입니다. 자, 생명보험 쪽 말씀을 드리면 이익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이익이 전망이 됩니다. 컨센 대비로는 5.6% 낮은 수준인데요. 자, 보험이익을 놓고 보면 12.8% 감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손해율이 7.2%포인트 상승하면서 4차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손해율 상승은 2021년 내내 지속되어 왔던 이슈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흐름은 아니고요.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계약자들이 건강검진을 이제 연기를 했고요. 따라서 이제 진단 및 수술 담보와 관련되어 있는 손해율이 2020년도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 손해율의 수준은 평이한 수준 정도로 저희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저효과는 결국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4분기로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차익은 20.5% 증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선은 신계약이 계속적으로 생명보험 쪽에서는 역성장이 연중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계약 관련 비용들이 줄어든 영향이 일정 부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생명이 지난해 2021년도 2분기에 판매자 회사를 분리를 하면서 비차 쪽에서는 별도 회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영향 역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액보증 손익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기본적으로는 환입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약 800억 원 중반 정도 수준의 보증손익 환입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4분기이기 때문에 가정 변경 이슈들도 남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하나생명은 약 1,500억 정도의 추가적인 준비금 적립이 전망이 됩니다. 회사별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DB와 현대는 각각 컨센 대비 15%, 19.3% 높은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각각 요인은 사업 비율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측면이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비경상적인 사업비 요인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번 4분기의 이익의 절대 수준은 부진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쪽에서는 보험 이익단 측면에서는 아주 큰 차별화 요인들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처분이익과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수익증권에서의 배당 수입이 반영이 되는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좀 상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양생명 역시 3분기에 이어서 처분이익과 보험이익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서프라이즈를 시현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월 4일 모닝인사이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